예,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과 함께하고 계시죠. 2020년 1월 20일에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약 3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면서 부분적으로 이제 해제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라고 이제 저희가 먼저 한판승부 유튜브 커뮤니티에 투표를 한번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1,700분 정도가 이게 참여하셨는데 그 반대가 무조건 마스크 벗겠다가 약 20%, 아직은 불안해서 쓰겠다가 한 76% 이렇게 1,700명이 이렇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님이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병원에 계시니까 교수님은 오늘 마스크 벗은 분들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일단 병원에서는 어차피 이제 무조건 마스크 쓰셔야 되니까. 착용 의무니까요. 예. 다 마스크 쓰고 다니시는데 저희가 지금 회의 때문에 이제 회의장에 나와 있는데 지금 예.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식사 전까지 다 마스크 쓰고 계셨기는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저희도 예. 뭐 사내에서 아직 회의할 땐 써라 이런 지침이긴 한데 이제 의무화한 지 27개월 만에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완전 해제가 아니라 권고라는 의미를 그럼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걸까요? 일단 이제 언제나 이제 어떤 정책이 시작될 때는 그거에 대한 위험도 하고요. 또 그거에 대한 유익을 따져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어떻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법적 의무를 통해서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는 것 자체는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은 됐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코로나19의 위험도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예. 또 마스크 착용의 유익성이 없어진 것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장소에 따라서 또는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을 이제 자율적으로 쓰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기상으로 교수님 이러한 정부의 부분적 해제는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네, 일단은 뭐 이제 이번 겨울 유행도 조금씩 이제 안정이 되는 상황은 맞고요. 예. 또한 많은 국민들이 뭐 감염되신 분들도 많고 또한 이제 백신 접종도 많이 하셨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위험도도 어느 정도 감소된 거는 맞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유행이라는 것 자체가 특정한 어떤 우리가 이제 중재했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하나씩 제거될 때마다 예. 유행 상황은 다시 악화될 수도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일단은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국민들 동참을 해주시면 이제 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부분 해제하다 보니까 헷갈리신 분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에서 의무인 건 알겠는데 1인 병실에 혼자 있거나 상주 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또 그 지하철역에서는 마스크 쓰지 않아도 되는데 탑승 중인 지하철 안에서는 써야 된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네, 일단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가 가능한 곳,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밀폐되어 있거나 밀집된 공간, 이 두 가지가 일치되는 공간에서 되도록 마스크를 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그러니까 역사 내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간이 매우 넓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간격도 좀 넓을 수 있으니까 그런 데서는 좀 위험도가 낮지만 이제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뭐 지하철 같은 경우는 환기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매우 밀폐된 공간이고 특히 이제 그 손님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들 같은 경우는 아주 꽉 밀착해서 거의 얼굴 대면에서 다닐 정도로 가시게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가 가능하니까 그런 곳에서는 주의하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민수 대변인. 예, 교수님, 저 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자율적이라는 표현이 저도 오늘 마스크를 쓴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벗어도 되는데도 밖에 움직이면서도 이제 낯설어가지고 그런 거 있는데 자율적이라는 표현은 어찌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이런 걸 해야 되는 당국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좀 받아들이긴 했습니다. 한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역에서는 어차피 역에 내려간 사람들이 그 전동차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타기 전까지는 벗고 있다가 그분들이 다 모여서 또 탔는데 과연 그런 정책들이 또 쓰면은 얼마나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까지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고 한다는 거는 저는 이제 코로나19는 이제는 확실히 이제 뭐 당국에서 통제가 가능한 풍토병 수준으로 내려갔다고 판단을 하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19의 위험도가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았고요. 예. 또한 말씀드린 대로 마스크 착용의 유익성이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일단은 이제 어느 정도의 유행성, 예전에 백신 맞기 이전이라든지 많은 감염자가 나오기 이전처럼 많은 사람이
뭐 소수의 감염자가 있더라도 많은 사망자가 나왔던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는 않는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 법적 의무 정도는 해제할 수는 있게 됐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위험군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중환자실, 저희 병원 중환자실 지금 이제 8자리 지금 다 꽉 차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환자실에 가실 정도의 분들은 마스크 착용을 해서 본인의 건강 본인은 스스로 지켜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어떻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어떻든 원칙적인 부분들을 지키고 특히 본인의 건강을 생각해서 본인의 활동 방향 또 마스크 착용의 범위를 결정을 해주시면 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정익 대변인도 질문 있으시면. 아니 저는 그 교수님 저는 저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종혁입니다. 네. 궁금한 게요. 이게 비말로만 전파되는 거잖아요. 일반 공기 전파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비말 전파도 되고 공기 전파도 가능하고요. 특히 공기 전파가 가능한 공간들이 밀폐되고 밀집된 공간들, 특히 고성을 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공기 전파도 가능하다라고 증명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계속 얘기가 됐던 겁니다. 헬스장에서 일단은 그 쓰는 의무는 사라졌는데요. 헬스장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내에 있다면 착용이 의무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병원 안에 있는 헬스장이면 써야 되고 병원 안에 있는 헬스장 아니면 그냥 마스크 없이 운동해도 된다 이런 의미일까요? 예, 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아. 병원 안에 있는 헬스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환자들이 이용하는 헬스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헬스장으로 돼 있지는 않고 예. 이제 스포츠 재활 시설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 공간에는 환자들이 이용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전파가 되면 이제 고위험 환자들 특히 뭐 중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감염이 되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데는 안 된다는 얘기고 음흠. 그다음에 또 요양원이나 요양 시설 중에서 이제 복지 차원에서 이제 그 운동 시설을 운영하는 데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도 이제 거기에 계신 분들이 고위험군이니까 이제 마스크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5월이 마스크 완전 해제 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정기석 코로나19 특별 대응 단장이 개인적 생각을 전제로 말씀을 하셨는데 교수님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5월 완전 해제. 근데 뭐 언제나 그렇지만 시점을 정해놓고 마스크가 뭐 다 벗을 수 있고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코로나19가 지금까지 뭐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는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언제나 그렇지만 이제 정부 당국자나 또는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특정 시한을 못 받거나 이번이 마지막이라거나 뭐 고비라거나 이런 단어는 이제는 좀 자제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교육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끔찍한 코로나19가 거의 이제 그 터널을 빠져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만 돌이켜 보면 과거의 그 북유럽의 일부 국가들에서는 이게 어차피 모두가 다 걸렸다가 면역이 돼야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연 면역을 처음에 시도를 했었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그게 실패해서 다시 돌아갔는데 그 몇 년이 지나서 보니까 그 이론도 별로 틀린 게 아니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거든요. 저희 온 국민이 거의 한 80% 가까이 앓았다고 그 병을 걸렸었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일단 이제 우리가 백신을 맞기 전에 올해 작년처럼 오미크론처럼 몇십만 명이 하루에 감염되는 상황이 됐다면 어땠을까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 백신 없이 그렇게 걸렸다면 없이 만약에 60만 명씩 걸렸는데 거기에 1, 2%가 사망을 하게 되면 하루에 3,000명에서 6,000명이 사망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백신을 맞아서 중증 위험도와 사망 위험도가 거의 고위험으로 해서 90%까지 감소된 상황에서 이제 살게 되면 당연히 그 3,000명, 6,000명 죽는 게 100명, 200명으로 죽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백신 맞기 전까지 강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을 강조했던 부분 매우 유효한 전략이었고요. 백신 접종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지금 조금씩 해제해 나가는 부분들이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확실하게 이제 이런 코로나19 대응에 성공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염자 대비 어떤 사망자 숫자를 비교할 때 누적된 감염자 숫자 말고 이런 걸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어떤 전략이 유효했다라는 판단이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황에서 거리두기 해제 듣고 마스크를 벗으니까 예. 3천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됐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사망자 3만 명 조금 넘은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조치를 못했던, 그러니까 백신 접종 이전에 여러 가지 거리두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만 해도 100만 명 이상 사망을 했기 때문에 예. 그것만 비교하더라도 우리가 했던 전략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이 또 코로나에 또 변수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중국 상황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가 비자 제한을 연장했던 걸 유감이다. 중국 정부는 이렇게 교류에도 오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중국이 유행이 시작된 지가 이제 2개월 넘어가기 시작하거든요. 11월부터 시작하면 거의 3개월이 돼가고, 저 많은 예상들에 의하면 이제 이번 이제 춘절 기간 동안만 확산세가 더 늘어나게만 하지 않는다면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 국면에 도달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의 유행이 3개월 정도, 그리고 이제 잔잔한 유행 같은 게 2, 3개월 유행은 되겠지만, 그래서 아마 중국에서의 국내 유입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어떤 변이에 의해서 유행이 다시 중국에 촉발되지 않는 이상에서는 1, 2월, 12월이나 1월에 느꼈던 공포감들을 느낄 필요는 이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미국은 코로나19 백신을 매년 이제 한 번 접종하는 그런 백신으로 가자라는 방침도 있다고 하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독감처럼 매년 코로나 백신 한 번씩 맞아야 되는 이런 상황일까요? 일단 이제 코로나의 유행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백신 접종의 횟수를 결정을 하게 될 건데요. 야하. 그러니까 예. 이제 집단 내 면역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유행 자체가 이제 1년에 지금은 매년 2번에서 3번씩 유행을 했잖아요. 코로나19가요. 근데 그게 이제 매년 한 번 정도의 유행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연례 접종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못 박을 수는 없지만 한 2, 3년 이내에 이제 그런 상황이 도달할 거다. 그래서 이제 연례 접종 형태로 가는 거를 이제 준비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국내에서도 이제 그런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2, 3년 내에 이제 그러한 접종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네,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